테슬라는요 오늘 장중에 거의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아마 9% 빠졌을 거예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특히 테슬라가 뭐 최근에 뭐 점유율이 뭐 50%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뭐 약간 복합적인 이유로 테슬라 장중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적을 딱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을 공개를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안 좋았어요. 매출액 예상보다 나빴고요. 조정 EPS도 안 좋았습니다. 쇼크예요, 쇼크. 특히나 조정 EPS는 전년 대비 37%나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1.05달러였나 그랬는데 지금 66센트로 떨어졌죠. 이랬는데 안 좋았어요. 총 마진도 17.9%에 그치면서 이게 작년 3분기 25.1보다 확 낮아졌고 지난 2분기 18.2%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뭐 계속 가격 인하하니까 뭐 불가피하죠. 근데 요 내용을 보면서도 테슬라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지 완전 쇼크인데 왜 올랐지? 나중에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사이버 트럭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뭔가 나올 거야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해서 뭐가 이제 나올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컨퍼런스 콜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기대를 우리 일론 머스크가 조금 거기에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 이러면서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4%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일단 다음 달 30일 날 출시한다고 합니다. 11월 30일 날 출시를 할 거라고 하고요.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지금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이 뭐 예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괜찮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 사이버 트럭으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아마 1년에서 1년 6개월이 더 걸릴 것 같다. 팔면 일단 손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당분간은.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지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건데 대량 생산까지 다소 우리에겐 도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5년까지 연간 25만 대 생산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대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이 사이버 트럭을 뭐 대량 생산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내기까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더라.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넷플릭스입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주목 이 기업에서 넷플릭스 했었죠. 그때 뭐 성장 이제 안 좋을 거야 막 이랬었죠. 근데 그 성장 우려는 아마 2024년 이후였던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은 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개장 전에는 그러니까 장중에는 2.7%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12.5%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OTT, 우리 글로벌 OTT 기업, 우리 넷플릭스, 대체 이 실적이 뭐가 있었길래 이 주가가 12%가 급등하는 거야? 자, 내용 보겠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8% 증가하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전년 대비 20% 급증하면서 3.73달러 기록을 했고요.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더 깜짝 놀란 거, 신규 가입자. 넷플릭스 근데 옛날에 안 좋을 때 신규 가입자 되게 저조하고 이럴 때는 우리 이제 가입자 발표 안 할 거야 막 이랬었는데 계속 발표하고 있죠. 좋으니까. 네. 신규 가입자 87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건이겠죠. 시장에서는 약 600만 건 정도, 600만 건 조금 넘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신규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거의 276만 건이 상회를 한 거니까 너무 좋았고, 그에 대해서 광고 요금제 신규 가입자가 70%나 급증했다. 근데 이거는 광고 요금제 도입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자체가 그죠?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70% 급증을 해서 요 광고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 약 12개의 나라에서 그중에 신규 가입자들의 30%는 요 광고 요금제 신규 가입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률 2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당초 가이던스가 18에서 20% 사이였으니까 그 밴드의 상단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22에서 23%까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요 영업이익률 우리 그때 주목이비업에서 봤을 때도 1분기, 2분기 계속 20% 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18에서 20이야 라고 해서 약간 실망스럽다라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 가이던스의 상단으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그 우려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22, 23으로 높였으니까 이거 합격점을 받을 만했죠. 그러면서 가격 인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요금제 9.99달러, 월 9.99달러에서 11.99달러로 그러니까 거의 10달러에서 12달러로 높인 거니까 20% 올린 거죠. 맞죠? 맞아요. 맞죠. 지금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 네, 그래서 기본 요금제 이렇게 올렸고요. 프리미엄 요금제는 19.99달러에서 22.99달러로 높였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죠? 20에서 23이니까 한 1, 2% 정도 올린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광고 요금제와 표준 요금제는 그냥 유지를 했는데 기본 요금제와 프리미엄 요금제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기본 요금제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신규 가입자만 가입을 못 하는 거니까 기존 고객들은 기본 요금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앞으로 거의 12달러씩 내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 수준이지만 그보다 아주 조금 부족하게들 나왔는데 시장은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지금 가격 인상한 거 그리고 신규 가입자 서프라이즈로 한 거 여기에 그냥 주목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도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요.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7%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고요. 이 7%는 3년 내 1일 하락폭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막 출렁이는 기업이 아닌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근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도 예상 웃돌았고요. 조정 EPS도 예상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봤을 때 뭔가 좀 부진한 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먼저 투자은행 부분의 매출이 27%나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월가 대형은행 중에서 거의 최하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컸고요. 두 번째, 그럼 자산관리 부문이라도 좋았어야 되는데 요거의 신규 자산도 기존의 그 추세와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더라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1분기에 순신규 자산이 1,100억 달러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2분기에는 900억 달러, 3분기에는 36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이게 그냥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도 4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좀 하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부분이 안 좋은 거는 뭐 IPO 별로였고 M&A 시장도 많이 죽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거기에다가 뭐 그렇다 쳐도 월가 다른 데들과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자산 관리 부문도 약간 우려스러웠다는 거. 뭐 이런 게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오늘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업도 오늘은 다 대형주들이 왔어요. 그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이 기업도 10% 급락하면서 역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화요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액도 너무 좋았고요. EPS도 너무 좋았고 전년 동기로도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실망감을 줬죠. 그러면서 오늘 10%가 급락을 한 건데 4분기 먼저 조정 EPS 요 가이던스를 1.5에서 1.8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1달러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낮은데 그리고 연간 EPS도 9.55에서 9.85달러로 7월에 제시했던 가이던스 11에서 12달러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를 그냥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연료비 부담이 커진다. 가뜩이나 우리 인건비 많이 올려가지고 비용 늘고 있는데 요 연료비 부담까지도 커지게 됐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는 이 텔아비브 항공편 운행이 중단이 됐다. 이게 여파가 좀 크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런 경쟁사들, 항공 경쟁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운행 항공편이 요 유나이티드가 유독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직격탄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항공편 운행 중단이 10월에 끝나면 우리 4분기 조정 EPS 1.8달러 나올 거고 이 전쟁이 혹 연말까지 가면 그래서 우리 운행이 계속 중단되면 그때 우리 EPS는 1.5달러까지 낮아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상당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